저는 올해 59, 서울 외곽에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. 평범한 밥을 짓고 평범한 집안일을 하고 남들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.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 자신이 20년 가까이 외면하고 살았던 진실을 드디어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.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막장이라 하고 누군가는 그냥 흔한 부부싸움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웠던 기록입니다.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믿고 싶었던 남자, 믿어서는 안 됐던 남자. 남편은 처음부터 허풍이 많았습니다. 누구보다 크게 말하고 누구보다 잘난 척을 하고 누구보다 계획은 많았습니다. 여보, 나 이번에 진짜 사업 아이템 찾았다. 내가 돈만 벌면 우리는 고생 끝이야. 당신 힘들게 안 할게. 나만 믿어. 이 말들을 저는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. 남편은 일에 적응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고 무슨 일이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결국 집안 경제는 제 일로 버텨야 했습니다. 마트 계산원, 청소일, 반찬가게 보조. 돈 되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. 그런데도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. 여보, 내가 당신 덕에 살아.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사람을 또 믿었습니다. 그래,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. 그렇게 제 청춘 20년이 흘러갔습니다. 어느 날 저녁 남편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. 오빠, 오늘은 어디에서 만나요?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등골로 차가운 것이 훅 지나갔습니다. 남편은 화면을 황급히 꺼버리며 말했습니다. 아, 그냥 장사할 때 알던 손님이야. 아무 사이도 아니야. 당신 그러지 마.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손가락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의 휴대폰을 봤더니 그 메시지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. 남편이 지운 것입니다. 그날 이후 남편은 멀어졌습니다.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다듬고 운동복 차림으로 밤늦게 나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. 말로는 걱정하지 마, 오해하지 마.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조차 저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. 토요일 오후였습니다. 평소처럼 빨래를 걷고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있던 중이었죠.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문을 열자 20대 여섯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묻습니다. 오빠, 여기 사시는 거 맞죠?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. 오빠, 오늘 보기로 했는데 혹시 아직 안 오셨어요? 그녀의 말투는 아무 죄책감 없는 평소대로 약속 장소에 찾아온 당당한 연인의 말투였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남편이 아니라 내가 바보였다는 걸.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. 저와 그 여자가 마주 서 있는 장면을 보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아, 여보, 오해야. 그냥 상담만 해준 거야. 진짜야. 아무 사이도 아니야. 그 여자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. 오빠, 저한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.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. 여보, 미안해. 내가 정말 잠깐 미친 거야. 다신 안 그럴게. 제발 나 버리지 마.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웃음이 나더군요.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.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.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뒤졌습니다.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. 외도녀에게 보낸 그리워 죽겠다. 외도녀에게 받은 보고 싶어요, 오빠. 남편이 외도녀에게 돈을 빌려 쓴 내역 갚지 않은 기록. 조금만 기다려.
내가 정리할게라는 문장.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. 남편은 그 여자 말고도 또 다른 여성과도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20년 넘게 믿어준 제 시간이 모두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.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이혼합시다.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. 여보, 제발. 정말 당신 없으면 나 죽어. 그 여자들은 다 끊었어. 한 번만 용서해줘. 하지만 제가 눈물을 보이지 않자 남편은 곧바로 말투를 바꿨습니다. 너만 잘났어? 꼭 이혼까지 해야 돼? 내가 나가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? 너 나 없으면 뭐 해 먹고 살 건데?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. 그래, 이제 내가 끝내겠다.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. 남편은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. 울고 불고 하다가 언젠가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했겠죠. 그런데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. 외도 증거 캡처, 통화 녹음, 지출 기록 확보, 폭언과 협박 녹취, 남편이 버린 영수증까지 모조리 보관. 저는 이 모든 걸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리했습니다. 마치 남편의 무덤을 제 손으로 설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. 재판날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. 여보, 왜 이렇게까지 해? 하지만 판사는 명확했습니다. 피고의 외도와 경제적 방임이 모두 인정됩니다. 그날 내려진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. 위자료 지급, 제3분할 시 피고에게 극도로 불리하게, 남편이 외도녀에게 빌린 금액 일부 책임 인정. 남편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. 이제 진짜 끝났구나. 남편은 결국 외도녀들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도 등 돌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. 나 잘 못 지내.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?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당신 인생은 이제 당신 몫이에요.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. 저는 지옥 같은 결혼을 직접 끝낸 것입니다. 혼자 남겨져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지금의 제 삶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남편은 망가졌지만 저는 되찾았습니다. 제 인생도, 제 마음도, 제 존엄도.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내 남편을 내가 직접 끝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.